안녕하세요. 빡선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하 미래엔 교과서 집합 중단원 마무리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에는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에는 X 표시를 하세요. 집합은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원소들을 모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죠. 기준이 모호한 것은 집합으로 묶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동그라미 표시와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의 모임, 인구가 많다. 여기 보면은 무엇이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X.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모임. 우리 반이라는 조건을 주었고 안경을 썼다 안 썼다 요 차이니까 기준이 있어요. 작은 짝수의 모임. 작은 짝수의 모임 역시 이 작은, 작다, 많다, 크다 이런 형용사적 의미들은 모두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X.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자연수의 모임. 이런 것들은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자연수를 무수히 많이 묶을 수 있는 무한 집합이 되기 때문에 집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2번.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묶어주면 14의 약수, 그러면 1, 2, 7, 14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여기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이거의 근이 이 집합의 원소들이다 라는 의미니까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x 곱하기 x 4 곱하기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이고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므로 집합으로 묶는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4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3번.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 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세요. 자, 부분 집합의 기호는 부등식처럼 좀 큰 집합의 의미 쪽으로 입을 벌려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처럼 A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B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준 후에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집합 B는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1, 3, 5, 7, 9, 무한 집합이죠. 그래서 1, 3, 5는 이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집합은 B 집합에 포함이 되는 꼴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2번 마찬가지입니다. A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고 A 집합은 4의 약수가 원소들이니까 1하고 2하고 4죠. B 집합에 있는 2하고 4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엔 B 집합이 A 집합에 포함이 되는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4번. 전체 집합은 1부터 12까지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A 집합은 2, 3, 5, 7, 11로 이루어져 있고요. B 집합은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바꾸어 줄 겁니다. 12의 약수가 집합 B의 X인 값들이니까 12의 약수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A와 B의 합집합은 A에 있는 원소도 쓰고 B에 있는 원소들도 모두 써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1 있고요. 2, 3, 4, 5, 6, 7, 11,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모두 작성해주면 1, 2, 3, 4, 5, 6, 7, 11,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A 교집합 B를 구해볼까요? 교집합은 A에도 들어있는 원소이면서 동시에 B에도 들어있는 원소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둘의 공통 원소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2 들어있고요. 3 들어있고요. 그 다음엔 없어요. 그죠? 그러면 2번의 정답은 2하고 3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란 A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잖아요. 여기에 A에 있는 원소들을 지워주면 2 지우고 3 지우고 5 지우고 7 지우고 11을 지우고 나면 남는 원소들이 있죠? 그것들이 바로 A의 여집합의 원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4, 6, 8, 9, 10, 12 이렇게가 이 원소가 됩니다. 4번 4번은 A에서 B를 뺀 차집합 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A 원소들 안에서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1, 2, 3, 4, 6, 12 자, A 원소 안에 B의 원소에 들어있는 것들은 지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지워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A 교집합 B는 2하고 3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2하고 3을 지운 정답은 5와 7과 11이 됩니다. 5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A가 들어있는 원소가 A랑 B랑 E인데요. 이거와 서로 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자, 전체 집합에 있는 A와 D와 E 이것의 서로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죠. 우리가 집합에서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네들의 집합을 모두 쓰면 되는데 일단 원소가 0개인 집합, 공집합이죠. 그 다음 원소가 하나인 집합은 A 집합에는 들어있지 않은 B와 C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B 하나 들어있는 거, C 하나 들어있는 거, 그리고 B, C 두 개가 모두 들어있는 거 이렇게 4개가 부분 집합이 되겠죠. 6번 두 집합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A랑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말은 A와 X가 서로소라는 의미죠. 이때 A라는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왔지만 이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고쳐주면 5의 약수기 때문에 1과 5고요. B도 마찬가지죠. 10의 약수기 때문에 1, 2, 5, 10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는 1하고 5가 들어있으니까 집합 X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원소가 1하고 5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집합 B와의 관계에서는 합했을 때 B집합이 된다고 하니까 X가 B에 포함되고 있는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집합 X는 숫자가 4개의 원소 중에 2개의 원소를 뺀 나머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이므로 답은 4개가 됩니다. 7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16, B가 13, A 차집합 B의 개수가 9개. 이때 전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걸 살펴보면
A에서 B를 뺐더니 9가 남았다. 이 말은 원래 A가 16개인데 그 중에서 9를 뺀 7개가 바로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집합이 존재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는데요. A 집합 그리고 B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에 가운데 교집합은 7개, 그 다음에 여기는 9개. 그렇다면 집합 B의 개수가 또 13개였으니까 여기는 6개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총 합집합은 9개, 7개, 6개를 더해준 22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2개입니다. 8번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집합을 A, K로 나타낼 때 2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의 집합, 5의 배수의 집합들을 이렇게 주어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배수의 집합을 풀 때에는 그들의 공배수가 바로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교집합 을 가지고 푸는 게 좋습니다. 자, 배수가 나오면 합집합보다는 교집합을 가지고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분배를 해주면 A 교집합 A 5의 배수의 집합과 2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과 합집합 5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 해주면 5와 2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므로 10의 배수의 집합이 될 거고요. 5와 3의 배수의 집합은 교집합은 15죠.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10의 배수와 15의 배수들인데 이것들을 원소 나열법으로 해주면 10, 20, 30, 40, 50이 되고요. 15의 배수는 15, 30, 45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원소를 다 계산을 해주면 10, 20, 30, 40, 50 그리고 A에 적혀 있는 거는 그러니까 10의 배수 안에 적혀 있는 거는 지워주면 15, 45 이렇게 해서 정답은 5개 여기 2개 더해서 총 7개가 정답이 됩니다. 9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돼 있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그리고 그 교집합의 여집합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집합 A인데요. 살펴봐야 될 게 이 교집합, 여집합입니다. 교집합, 여집합은 우리가 A, 차집합, B집합으로 쓸 수 있고요. 이 말은 A와 B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A에서 B를 뺀 부분, 즉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1과 5가 적힌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교집합, 여집합이 얘네들이라고 하니까 주어진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예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이 안에 없는 원소가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을 보면 1 있고요, 2 있고요, 4 있고요, 5 있고요, 6 있고요, 8 있고요, 10이 있어요. 그러면 남은 3과 7과 9가 이 아이들의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 자리에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집합이 다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1, 3, 5, 7, 9가 바로 집합 A가 되겠습니다. 10번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을 구하세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고쳐줍니다. A는 24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3, 6, 9, 12, 15, 18, 21, 24까지 적을 수 있고요. B 집합은 18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2, 3, 6, 9, 1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사용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바꾸어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은 괄호 안으로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집합을 뺀 나머지라는 소리니까 겹치는 게 무엇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둘이 겹치는 부분은 3 겹치고요. 6 겹치고요. 9 겹치고요. 18이 겹치네요. 이렇게 4개가 겹치죠. 전체의 원소는 24 이하의 자연수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24에서 겹치는 4개를 빼주면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11번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좌변에서 살펴보면 여기 차집합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는 차집합을 교여로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A 교 B 여집합 교 C 여집합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요 교집합의 기호가 같기 때문에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 교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이 되고요. 이것은 다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괄호 밖으로 여집합을 꺼내주면 A 교집합 B 가운데 바뀌죠. C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우변과 식이 같아졌죠. 그러므로 식이 성립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12번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전체 학생 수를 말하는 거겠죠? 대상으로 학교 축제 홍보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안 A, B에 대하여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 안을 선택한 학생은 28명, B 안을 선택한 학생은 35명. 자,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전체의 개수는 50, A 안을 선택한 학생은 28명, B 안을 선택한 학생은 35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A안과 B안을 모두 택한 이 모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일단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에는 28과 35가 A안과 B안을 선택한 학생 수들인데요. 그 둘을 더해주면 지금 63명이 됩니다. 근데 전체 인원이 현재 50명이었기 때문에 13명이 오버됐죠. 오버된 이 학생 수가 바로 교집합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13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최소값이 되고요. 최소값 13명. 그 다음 최대값은 말 그대로 가장 커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A는 28명, B는 35. 그러면은 B가 A보다 더 많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A 학생이 B 학생이 모두 속해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우리는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즉 교집합의 최대값은 바로 A 전체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28명이 되겠습니다. 13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차 집합 B는 짝수, 그 다음에 A 합집합 B와 교집합 A 여집합은 홀수인 소수. 일단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봅시다. A 차집합 B가 짝수, 그런데 전체가 1부터 10까지인 자연수이므로 2, 4, 6, 8, 10이고요. 지금 A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은 홀수인 소수 그랬으니까 3, 5, 7 이렇게 되겠죠? 이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 집합 B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적으세요 그랬는데요. 먼저 A와 B 집합이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에서 B를 뺀 부분이 이거라고 하니까 여기에 적히는 것들이 A에서 B를 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안에 2, 4, 6, 8, 10이 적히는 거죠. 2, 4, 6, 8, 10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를 잘 살펴보면 요 교집합 A 여집합은 우리가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분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교집합 A 여집합과 합집합 일로 오고요.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죠. 자, 먼저 이 부분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서로 소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고요. 여기에 합집합 이 교열을 뭐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B 차집합 A가 되고요. 공집합과 B 차집합 A의 합집합은 결국 B 차집합 A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357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3과 5와 7이 들어가죠. 이때 조건이 뭐였냐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적혀있지 않은 모든 숫자들이 이 교집합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남은 원소들은 다 이 교집합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원소를 생각해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1 없고요. 그럼 적혀야겠죠? 2 있고요. 3 있고요. 4 있고요. 5 있고요. 6 있고요. 7 있고요. 8 있고요. 9 없으니까 적혀야겠죠? 10 있어요. 그래서 최대일 때 집합 B는 1, 3, 5, 7, 9가 되겠습니다. 14번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이 아닌 수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7의 배수를 P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는 Q라고 잡아볼게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알고자 하는 이 답은 7의 배수가 아니니까 not P, 그리고 5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가 3이 아닌 수니까 not Q이고, 그리고나 뭐뭐 이고에 대한 의미는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을 구하란 얘기고요. 이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묶어주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P 합집합 Q 여집합은 전체에서 P 합집합 Q의 개수를 구한 후 그것을 빼준다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7의 배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7의 배수. 자, 간단하게 그냥 100 나누기 7 해서 14개입니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은 정말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돕기 위해 일일이 다 쓸 거고요.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100 나누기 7해서 개수 세면 됩니다. 7의 배수 7, 14, 21, 28, 35, 42, 49, 56, 63, 70, 77, 84, 91, 98. 총 몇 개죠? 네, 1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 이거는 이제 100 나누기 5 해서 20개라고 해도 되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그 20개를 쓸 거예요. 3, 8, 13, 18, 23, 28, 33, 38, 43, 48, 53, 58, 63, 68, 73, 78, 83, 88, 93, 98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Q의 개수는 20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P하고 Q의 교집합을 구할 때에는 겹치는 거 찾으면 되는데 끝자리가 3이랑 8로 끝나는 7의 배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들의 특징을 보면 1의 자리가 3, 8, 3, 8, 3, 8이죠. 자, 5의 배수들의 특징을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5의 배수들은 먼저 나누었을 때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들은 5부터 시작해서 끝자리가 5랑 0으로만 이렇게 끝납니다. 1의 자리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들을 살펴보면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납니다. 16, 16. 나머지가 2인수는 끝자리가 2와 7로 끝나고요. 얘네들은 나머지가 3이 되기 때문에 끝자리가 3과 8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5를 더한 나머지가 이제 끝자리가 4하고 9가 되겠죠. 자, 5의 배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5의 배수를 다 쓰지 않아도 7의 배수 안에서 끝자리가 3이나 8로 끝나는 수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28 있고요. 그 다음에 63, 98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의 개수는 총 3개가 되겠죠. 그럼 다 나왔죠? 우리가 문제에서 전체는 100 미만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00개가 아니라 9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99에서 합집합의 개수가 P의 집합 14개와 Q의 집합 20개를 더한 후 교집합 3개를 빼준 값. 그죠? 31개. 얘가 바로 합집합 개수죠? 그 합집합을 빼주면 정답은 68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래엔 교과서 집합단원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